반갑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오늘 파월의 이야기를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후반부에 파월 연설이 끝나자마자 상승으로 훅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다우지수가 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지금 사상 최고치인가요? 네, 0.6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플러스 0.3%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장 후반부에 치고 올라온 것을 본다라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진다. 자, 이 정도라면 뭐 내일도 아마 상승 흐름이 연결될 것으로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게는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만기일인데 뭐 상승 포인트를 일단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만기일에 대한 영향을 크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신용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B2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신용이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정말 다행인 거는 이제 만기일날 큰 변동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거리가 생기긴 했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올라줘서 분위기는 좀 괜찮지 않나 생각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죠? 엔비디아는 조금 애매한 형태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기술주 쪽으로 볼 수 있는 그 나스닥 쪽 움직임들은 아주 썩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좀 살펴보긴 해야 되지만 글쎄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시간외 쪽에서는 대부분 밀리고 있는 형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장도 한 1%대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글쎄 오늘 분위기가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들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차트가 아니죠.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둘기, 깜짝 비둘기 파월의 환호, 강세 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 요약도 있네요. 자, 일단 요것만 먼저 볼게요. 뭐라고 했느냐,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상보다 더 비둘기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자, 지금 그 의원들 보면은 반대가 3명이었고 동결은 2명 정도 하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 수가 12명인가요? 13명인가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금리 인하에 반대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어쨌건 이번 12월에 금리를 0.25% 또 낮춰가지고요. 3회 연속 지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소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괜찮은 형태가 좀 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내리겠지만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위원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약간 매파적 색조를 띠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물론 이제 매파적 문구가 추가되긴 했습니다. 추가 조정의 규모와 시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은 이제 잘 해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말을 잘해줬다라는 거죠. 자, FOMC 의원 중 누구도 다음에 금리 인상이 올 것이라는 전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진 않다.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비둘기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아니면 동결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지금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을 일단은 비둘기적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뭐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보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은 중립금리 범위 안 그 중에서도 상단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립적인 이게 뭐 박스로 본다면 지금은 박스권에 있다. 근데 그 박스권 상단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문제는 이 점도표인데요. 저는 이 점도표를 보면서 별론데? 라는 생각을 일단 좀 했거든요. 그 발언도 좀 그렇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내년도에 조금 네 문제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이야 금리 인하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내년도에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내년도에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잡고 있으니까 트럼프를 따라서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아무튼 네 점도표상으로는 내년과 내후년 금리 인하 횟수가 한 번씩밖에 안 나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만 봐서는 매파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 들어가서 보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내년 4월까지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43%, 동결은 40%. 그러니까 1분기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분기에 지나면 파월은 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FOMC에서 점도표 발표되지만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4월 임기 동안의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이걸 비둘기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렇게 비둘기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전통적인 산업, 그 다음에 우량주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뭐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술주 쪽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했고요. 아마존과 브로드컴, 알파벳, 테슬라는 1%대 상승. 오라클은 지금 이게 매출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7%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지금 시간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의 포지션이 안 좋아요. 네,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약간 플러스를 바뀌긴 했는데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뭐 끝나봐야 알겠죠. 네, 알파벳은 네, 정규장에서도 0.9% 정도 오르긴 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인데 다른 것들은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뭐가 조금 네, 좀 석연 찾는 느낌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오라클의 실적이 이렇게 예상치에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시간에서 폭락했다. 폭락이죠? 7% 정도면. 요거 네, 애매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위너브라스 인수에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4%대. 이 기술 쪽은 네, 특별한 게 없는데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소식으로 포장이 되긴 했는데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썩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급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엄해할 것 같고 분위기는 일단 좋게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밑에 하단으로 더 세게 빠지고 있다가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게 마감이 되긴 했는데 국내 증시에 이 만기일 영향을 조금 네, 덜 받았으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조금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 내용을 깊숙이 파고들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이런 거는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요게 이제 대부분이 FOMC 관련한 부분들일 거고, 네. 작전주를 잡자더니 SK 하이닉스를 잡네. 하이닉스가 근데 작전주처럼 많이 오르긴 했죠. 네.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어요, 지금. 네.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뛰어서 이런 형태가 좀 된 것 같은데, 증권업계가 이거 부추긴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 주가 100만원짜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막, 네. 사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네, 지정이 됐죠. 결국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신용 거래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하게 되면서 네, 어제 저녁이죠. 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금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네,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훈장처럼 달고 간다 해가지고 뭐 좋긴 한데 일단은 네,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고요. 네, 10일 종가가 네, 1년 전보다 200% 상승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거 지정 예고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여서 네, 아마 올려가지고 이거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높았다라는 것도 투자 경고 종목.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만기일이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일단은, 네, 미수거래 불가능, 신용융자 매수 불가. 일단 투자 경고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레버리지 또는 빚내서 투자하는 그 금액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네? 그러면은 살짝 애매하죠? 네, 이 상태에서 주가를 떨궈버리면은, 네, 글쎄요.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이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ADR과 관련한 뉴스가 있죠. SK 하이닉스 ADR로 미국 증시 진출 검토. 제가 삼성전자, 현대차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옛날에는 이제 ADR로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는 아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규모가 크진 않죠. 네, 장외 시장에서 조금 거래되는 그런 정도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현대차는 네, 작년에 네, 상장 폐지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고 둘 다 옛날에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맞긴 맞는데, 지금의 이 하이닉스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네, 지금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면 TSMC 같은, 지금 TSMC하고 네, TSMC, ASML 얘네들이 지금 ADR로 발행이 돼서 지금 미국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로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애들도 이제 있다. 근데 굳이라는 생각들 일단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긴 합니다만은, 자금 조달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필요는 있겠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해요. 왜 돈이 필요하냐?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네. 수요는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가치를 어떻게, 주주환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일단 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돈을 어디서 만들어요? 네, ADR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주식을 활용한 미국 증시 상장 등등등을 통해서 아직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토했다라는 거죠. 야, 그거라도 해가지고 좀 돈 좀 갖다다가 공장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럼 그 규모가 어떻게 되겠느냐? 제법 됩니다. 네, 자사주가 지금 여기 어디 뉴스가 내용이 나온 게 여기 있죠. 네, 지금 6% 조금 넘게 갖고 있죠, 자사주를. 이 6% 정도만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네, 얼마쯤 되죠? 지금 400주 정도로 생각했을 때, 네, 400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자사주를 6.5%인가 가지고 있으니까 6%. 네. 계산 해보면 되잖아요. 네. 400, 네? 400조 곱하기 6%니까 0.06 아닙니까? 네, 그럼 24조 원이네. 24조 원이고, 이 자사주 규모가 24조 원인데, 요걸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2.4%를 활용해 보겠다. 그러면 400조라고 치고, 0.02를 치면은 8조 원. 한 8조 원 정도? 8조 원이면은 공장을 세게 지을 것 같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죠? 네. 근데 요거를 일단 발행했을 때 8조 원이 뭐 누의 이름도 아니고요. 이걸 해가지고, ADR로 상장을 시키면, 네. 8조 원이 일단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뭐 일단 그거는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 이제 뛴다. 이제 메이저리그 가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뛴다 그러면 일단 좋기는 좋은데, 요게 요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놨어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삼성이나 네, 현대 이런 애들도 좋은 거 알겠지만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냥 뭐 번거로워. 네. 유지비만 비싸고 실속이 없네. 왜냐면 이제 ADR 상장을 하게 되면은 공시의 의무라든지 네, 상장 수수료, 뭐 법률 비용 등등등 해가지고요. 매년 나가는 돈이 이게 또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됐어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그냥 소극적인 자세예요. 삼성이나 현대 이런 그룹들은. 자, 근데 SK하이닉스가 야, 나 돈 좀 필요해. 안 되겠어. 너 보통 ADR은 신주로 하는 거는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내 자사주로 갈 거야. 해가지고 SK하이닉스가 네, 짐을 싸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상황인 거죠. 주주들에게 피해는 없어.
대신에 나는 이제 창고에 있는 자사주를 활용해가지고 네, ADR 상장해버리겠어. 딱 갔더니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이씨, 너 여기까지 왜 왔냐? 너 뭐야? 야, 너 지금 마이크론, 너 미국이라고 지금 째냐? 그러면서 나하고 싸워보자. 실질적으로는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매출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실적 시총 차이가 비슷하다. 자존심 상하다 이거지. 그래서 붙어보자. 그래서 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이 얘기죠. 그러면 ADR이 상장이 되게 되면 미국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돼요. 네. 사고 팔 수 있게 돼서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주식에 여러분들이 계좌가 있으면 그걸로 사고 팔 수 있게 되고 미국인들도 하이닉스를 미국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이 기업 가치가 쑥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이건 뭐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일단은 네,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건데 아직은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요거를 이제 가장 긍정적 요소를 했는데 뭐 상장은 다 마찬가지지만 네, 처음에 ADR 상장하게 되면 처음에 돈을 받아요. 네, 8조 원을 받겠죠. 2.4%라고 하니까 네,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8조 원을 가지고 공장도 짓고 뭐 또 하고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만약에 상장을 시켰는데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다거나 또는 반도체 지수가 이상해진다거나 그러면 지금처럼 야 미국 주식은 조정을 받아도 우리는 HBM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방어가 됐었던 부분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미국 ADR이 깨져. 쉽게 얘기하면 TSMC 주가가 떨어졌어? 미국에서? 그러면은 대만에 있는 본주 주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동이 될 수가 있어서 약간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DR이 야, 우리는 괜찮은데, 미국 분위기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우리랑은 관계없어. 라고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포함이 돼버리게 되면, 네, 이게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시에 하이닉스가 문매를 맞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네,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네,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현금 확보를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포인트로 볼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미국의 주식이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게 된다. 폭락을 하게 된다.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은 네, 지금보다 더 큰 변동성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네, 복잡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SK 하이닉스요. 돈 벌어서 그냥 네, 투자하면 안 되나? 네,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야, 주주가치 올려줘라, 뭐, 보너스 내놔라, 막 그럴 텐, 야, 복잡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도, 아시죠? 네, 돈 많이 벌면 국가에서도,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네. 자, 아무튼, 그러한 형태의 내용이었다.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지금으로서는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좀 더 일단은 두고 봅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투자 경고 지정해가지고 오늘 매매가 좀 애매할 것 같고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담 요소가 될 수는 있겠다. 네,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정부가 전방위로 환율 방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70원대에 고착된 환율 때문에 부처를 총 동원해서 방어하겠다. 왜냐면 이제 환율이 높으면 내수가 망가져요. 뭐 잘 아시겠지만 환율이 높으면 이제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증가하는 요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애들은 네, 크게 증가할 수 있겠지만 보통 내수가 살아나야지 또 그래도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라서 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렇게까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요소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해외 시장 쪽의 어떤 불안 요소나 또는 우리나라 환율이 높은 요 상황이 됐을 때는 애매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서학개미 때문이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 국장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네, 뭐 그렇게 뭐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달러 수요가 많아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외화채 발행을 통한 네, 국민연금의 개입 이런 것들을 네, 생각하고 있다. 자,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확보하는 대신에 해외 시장에서 외화채를 발행해 필요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즉 이거는 이제 뭐 부채라고 봐야 되나요? 네, 뭐 부채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뭐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채권이죠. 채권 발행이니까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달러를 받아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 안정시키겠다는데 요게 지금은 네. 그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검토한다. 네. 그다음에 법안 통과하고 하면 한참 걸리죠. 그래서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뭐 크게 네, 이 부분이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구두 개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지금 법안 준비한다. 야, 봤지? 너 지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야, 정부 지금 국민연금 데리고 온다. 너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네,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자, 이렇게 되면은 내수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1,500원 아래쪽으로는 일단은 시장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확 뛰어버리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가 이제 좀 다운된다거나 뭐 지금 뭐 거품론이니 뭐니 막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환율이 금방 뛰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여기저기서 그냥 네, 비명소리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요게 살짝 네,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가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네, 그 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당장 될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1,470원 정도 시점으로 됐는데 제 생각에는 1,500원 아래쪽은 일단 괜찮습니다만 문제가 이제 1,5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네. 뭐 구두 개입이라도 계속 해놔야죠. 이렇게 한다라고 협박이라도 해놔야지 환율이 좀 잠기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요. 자, 오라클의 시간의 주가가 지금 9%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네, 기술주들 움직임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술주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만길이라 안 그래도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은데 파월의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것에 너무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변동성이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심하면서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지는 거는 괜찮았는데 상황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 만길이니까 변동성이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잘 가보자고요.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